안녕하세요. 10년 전 당신의 오늘 원장 한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면거상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귓볼 변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교정을 위한 수술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귓볼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볼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귓볼의 아랫부분은 살짝 떨어져 있는 모양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귓볼이 역삼각형 모양이 되고 라인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선이 턱선과 연결이 돼서 귀가 길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얼굴은 짧아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칼귀 또는 요정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력도 떨어지고 귀여운 부분도 사라지게 되죠. 또한 관상학적으로도 칼귀는 재물복이 없다고 해서 성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칼귀가 선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안면 거상술 시행 후에 후천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안면 거상술 이후에 생긴 칼귀는 흉터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미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귀가 생기면 안면 거상술을 시행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발생 빈도는 논문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안면 거상술 후에 약 5.7%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칼귀의 대부분은 안면 거상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 후에 칼귀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피부의 당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피판을 적절하게 근막에 고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만 당기는 방식의 안면 거상술일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안면 거상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칼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면 거상술을 할 때에 안면 주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내다 보면 칼귀가 생길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면 거상술 후에 발생하는 칼귀는 귓볼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귓볼 크기가 줄어드는 동시에 얼굴에 붙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의 귓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안면 거상술로 인해서 주변부에 흉터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귀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칼귀의 정도와 안면 거상술 재수술 시행 여부입니다. 안면 거상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흉터 없이 칼귀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면 거상술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칼귀만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도의와 상의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면 거상술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칼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